3.1절 범정 변수 하나, 변수 하나에 대해서 이 적합도 검증을 하겠습니다. 이 적합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기서 예를 먼저 하나 들면 우리가 이제 이 객관식 문제로 이 표준화된 시험 하지 않습니까? 객관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항목이 이렇게 뭐 5개가 있으면 뭐 그렇게 고르는 것이죠. 이렇게. 그러는데 어, 우리가 이제 이 객관식 문제 만들 때 이 정답의 가능성이 전부 다 뭐 무작위로 이 5분의 1이 되게 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오지선다형인데 이 정답의 가능성 어떻게 이제 문제를 설계할까요? 5분의 1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서 쓰는 예제는 한 시험에서 무작위로 문제를 추출한 거예요. 이 400개의 객관식 문제인데 정답의 빈도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85, 90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이제 관측한 겁니다. 관측한 거. 관측한 게 빈도인 것이죠. 그럼 여기서 관심의 대상은 뭐냐면 이 400개 문제가 무작위로 됐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 400문제니까 5로 나누면 80개 아닙니까?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각각이 80이다. 이 80을 전부 5개 합하면 당연히 400이겠죠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기대 빈도.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 적합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나왔던 실제 이 관측 이것은 기대 빈도에 얼마나 적합하냐 여기에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뭐 차이가 나면 이제 적합하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이게 적합하냐 아니냐 이거 이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적합도라는 건데, 그러니까 fit 얼마나 이제 어, 거기에 이제 잘 적절히 맞냐 뭐 이런 거 보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2장에서는 이 범정 변수 하나니까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질문,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은 단 한 번이냐, 거기에 대해서 yes냐 아니면 no냐 이런 거죠. 이거는 이제 비율 하나죠. 이거 한 비율 뭐 이런 거 하는 거 배웠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 범주가 2개 이상, 예를 들어서 뭐 yes, no, 뭐 모르겠다, 뭐 이런 것처럼 또 이렇게 항목이 저렇게 여기처럼 뭐 5개 있다든지,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가설을 검증할 때 하는 거, 앞에서 배운 기법을 해결이 안 됩니다. 이 카이 제곱, 이 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이제 그리스 문자입니다. 그리스 문자. 카이인데 이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검증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. 그러면 이 카이 제곱 검증 방법은 이제 뭐지? 검증에서 하나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 적합도 검증도 있을 것이고요. 다음 절에서는 이 변수가 몇 개? 이제 2개일 때, 2개일 때,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하나의 범주 이렇게 있고요. 또 이쪽에도 이제 다른 범주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변수, 또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이 범주에 따라서 서로 연관이 있는지 하는 거 다룰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카이저 기법을 사용하는데요. 자, 여기 있는 예전엔 좀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400개 객관식 문제에서 이제 정답의 빈도를 다 한 거예요. 물론 이제 이 원래의 데이터를 보면 클릭을 해보시면 총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대답한 게 있죠. 여기 보면은 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정답이냐 하는 게 있죠. 이게 총 몇 개 있는 거예요? 400개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400개를 통계 처리해서 그때 이제 요약 결과를 제시한 거예요. 자,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이걸 이제 통계 처리해서 각 정답의 이 빈도를 다 준 것이죠. 자, 그럼 적절한 기호를 사용해서 답하라. 자, 각 문자 이게 이제 아닙니까? 이 상대 빈도. 이거는 이제 그냥 빈도 쓰고 한 거죠. 상대 빈도는 뭐예요? 전체가 400개란 말이에요. 그럼 비율이 얼마나 되냐죠. 그럼 각각을 이렇게 400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우리가 상대 빈도를 표시할 때는 이 표본 비율, 이게 표본에서 계산한 거죠, 여러분들.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A라고 하는 정답이 나온 비율에 대한 실제 데이터에서 그건 어떻게 해요? 총 85개 아닙니까? 총 개수는 400인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85 나눠 400에서 이렇게.
마찬가지로 뭐 B번에 대한 거, C번에 대한 거, D번에 대한 거, 뭐 E에 대한 거 다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라고요? 여기서 데이터, 이 표본에 쓰인 거니까, 표본 비율이니까 이것을 꼭 써야 된다는 거. 그다음에 무작위로 답을 골랐었을 때 각 문자가 정답이 될 가능성 얼마나 하는가? 우리가 무작위로 사람들이 답을 그렇게 이룰 수도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 어떤 항목이 정답이 되는 비율이 높으면 곤란하겠죠, 그죠? 그럼 무작위 답 골랐었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정답이 될 가능성을 만약 같다면 그러면 5분의 1 또는 0.2죠. 이럴 때는 여기다가 이 헷기호가 있으면 안 돼요. 이거는 그 어떤 가능성, 이 모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위에서 쓴 헷기호 없이 모두 다 0.2라고 쓰는. 그래서 이 다른 것에 여러분들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. 자,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비율 하나일 때, 그럴 때 이렇게 하나만 하면 돼요. 그러니까 나머지 관심 없게 이러면 앞에서는 할 수 있죠. 근데 우리 관심은 지금 뭐예요? 모든 5개의 범주 비율이 같은지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거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연가설, 대안가설을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연가설, 대안가설을 그 연가설에서 그 이 값이 뭐냐, 각 범주가 값이 얼마 되느냐 사전에 문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연가설 보면 이 문항이 5개가 있잖아요. 무작위로 고른 그런 답의 정답이 0점이 전부 동등하다 이런 것인 것이죠. 연가설. 대안가설은 뭐냐면 이 연가설과 좀 다른 거죠. 전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 어떻게 최소 하나만 틀려도 달라도 이 대안가설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예제에 대한 그것은 여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. 어떻게?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는 0.2가 아니다. 이렇게 말로 한다는 거죠. 어떤 거 하나는 위에서 말한. 이 I는 당연히 A, B, C, D죠. 5개 중에 하나는 아니다. 이렇게 그 기술한다는 거 유의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대안가설에서 어떤 것이 다른지는 우리 이제 모르는 거죠. 명시하지 않아요. 그냥 대안가설은 최소한 하나는 그냥 연가설 주장과 다르다는 것이죠. 이걸 이제 밝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전부 다 같은 경우만 했는데 전부 다 같을 필요는 없어요. 문제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는 거죠. 자, 여기에 여기 예제 3.2는 뭐냐면 이 미국에서는 이 배심원 제도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배심원 풀은 뭐냐면 사전에 등록된 배심원 풀 있어요. 그 명단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제 뭐 그 뭐죠 이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알라메다 카운티라고 하는 그 도시라고 할까요? 어느 지역에서 10개 재판의 배심원 풀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한 거예요. 총 그래서 이그 어떤 인종에 따라 본 거죠. 이 배심원 풀에 몇 명이나 있나? 백인은 780명, 흑인은 뭐 117명. 그래서 다 하면 이게 몇 명이라고요? 1453명이다 이거죠. 그래서 인종 구성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배심원 풀의 인종 구성이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종 비율이 있겠죠. 여기에 이 전체 인구의 비율은 백인은 54% 살아요. 흑인은 18%. 이쪽에 있는 것이죠. 이거 당연히 합하면 이제 100%인 것이죠. 그러면 여기서 관심은 뭐냐면 그 이 배심원 풀의 인종 분포가 있겠죠. 실제 여기는 여기에 인종 분포 있지 않겠습니까? 이것은 지역사회 인종 비율과 유의하게 다른지 이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건데 예를 들면 그 연가설은 그래 연가설은 이겁니다. 백인, 흑인, 히스패닉, 아시안 이 인종의 비율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자. 항상 이 가설 쓰기 전에 정의부터 해야 돼요. 이거 빠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. 이렇게 여기 보면 WBHAO 왜 이렇게 약자 썼는지 알겠죠? 위에 있는 인종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백인은 여기 어떻게? 54%. 그 다음에 이 배심원 풀의 뭐죠? 인종 비율은 뭐 18% 이런 식인 거죠. 이렇게 합하면 당연히 이제 뭐 100%가 되겠죠. 이렇게. 그리고 대안가설은 뭐요? 이 중에 하나는
연가설에 설정한 것 중 하나는 같지 않다.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는 게 유사에 대한 가설에.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 유의하게 다른지. 물론 여기서 한 건 뭡니까? 이건 실제 이제 관측된 빈도인 거죠. 그러면 1453명이 만약 이 비율에 따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? 1453명에다가 0.54 곱하면 뭡니까? 요거죠. 요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죠. 그 다음에 흑인은 여기다가 0.18을 곱하면 되겠죠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기대빈도 계산합니다. 이런 기대빈도들을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실제 빈도랑 5개 다 비교해 보는 것이죠. 이 중에 차이가 많이 나면 여기는 뭔가 뭐 인종차별이 있는 건가? 아니 무슨 원인이 있는가? 뭐 이런 거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거 검증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이 대안가설이 뭡니까? 이거는 우리가 기대한 것이죠. 그래 이 비율대로 나와. 기대한 대로 그냥 나오면 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. 그러나 여기서 기대한 대로 안 나오면 뭔가 세상이 다른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는 작업입니다. 자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제 기대 빈도 계산하는 걸 좀 얘기했었는데요. 이제 이 관측 빈도는 실제 우리가 현실 관측한 거고 이 기대 빈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연가설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이 오지선다형 문제에서는 5개 그 문항인데 정답의 비율이 0.1보다 같아. 기대하는 거죠. 그러면 총 이제 400문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연관성과 일치한다면 그럼 각 문자, 이 정답의 그 빈도는 80이 나오겠죠. 이렇게 여기 기대하는 겁니다. 여기 기대하는 겁니다. 기대한 거. 기대 빈도예요. 요 기대 빈도. 관측 빈도는 우리가 실제 이제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거 말하는 거죠. 그죠?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이 연가설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앞에서 다뤘던 것 훨씬 복잡합니다. 이 범주가 많아가지고 복잡합니다. 그래도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거죠. 자, 그래서 이 선다형 문제에서 총 표본 거의 400입니다. 연가설이 맞다면 이거는 뭡니까? 각 문자가 정답이 되는 비율이죠. 그럼 기대하는 건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느냐?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전체 문제 400개에서 각각이 0.2잖아요. 그럼 80이죠. 이것이 각 그 기대할 수 있는 기대 빈도입니다. 이거 기대 빈도. 자, 그 다음에 예제 3.2 이거는 이제 그 인종 그 분포 배심원풀이 그거죠. 총 그 배심원풀의 표본 크기 1453명입니다. 연가설이 맞다면 각 인종은 그 배심원풀에서 얼마나 기대할 수 있냐 이거죠. 자, 총 우리가 몇 명이라 했어요? 1453명입니다. 그럼 백인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어? 1453명에다 뭘? 백인의 인종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. 그럼 이게 784점 답이 나와요. 이게 요 값인 거죠. 그러니까 이 배심원풀에서 백인의 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인종의 비율대로 한다면 요만큼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죠. 784.6명. 그 다음에 흑인은 어떻게? 또 해당되는 비율 곱해주는 거죠. 이렇게 다 이제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기대 빈도는 뭐라고요? 연가를 설정한 비율의 표본 크기를 곱한 겁니다. 요거. 그래서 백인의 기대 빈도 따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기대 빈도 계산했잖아요. 그런데 연가설이 맞아요. 그런데도 실제 표본의 관측 빈도는 그 무작위 추출한 거라든지 그렇다면은 정확히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조금은 차이일 수 있다 이거죠. 그러면 우리가 이 검증하는 거의 핵심 질문이 뭐였습니까? 뭔가 유의하냐 통계적으로 이런 질문은 뭐였어요? 연가설이 맞잖아요. 그러면 이제 표본에 우리가 관측하는 이 빈도 있잖아요. 그거는 그냥 무작위 우연만으로 하는 기대 빈도와 얼마나 차이 날 수 있을까? 만약에 우연만으로 발생하는 거의 차이 이런 거 이상으로 크게 난다면은 뭔가 연가설이 맞지 않잖아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연가설 기각해야겠네 이런 겁니다. 이거를 다음 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.